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편인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격은 월지에 편인이 투관하거나 전기가 투관했다는 걸 말을 하죠. 때로는 사주에 편인이 많을 때 편인격이라고 한다.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편인격은 편인격인데 편인격이 좋은 작용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간합이 되어야 합니다. 편제가 극할 때, 신약사주일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인은 크게 따지면은 어떻게 말할까? 이제 정인, 정관, 정제 이런 것들은 꼭 합하는 거는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식신도 마찬가지겠고요. 합하는 거는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제 편인, 편관, 때로는 편제, 때로는 상관 이런 것들은 합하는 걸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다, 그는 주변의 것을 살펴야 됩니다만은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쁘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인격도 마찬가지겠죠. 간합이 될 때, 간합은 천간의 합을 말을 하는 겁니다. 편제가 극할 때, 이제 편인은 특히 이제 편제 작용이 중요합니다. 편인격인데 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재물로 인연이 없습니다. 물론 편제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편제 작용은 특히 편인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그래서 편인이 편제 역할을 꼭 살펴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겠죠. 신약사주일 때 이거는 인수니까 나를 도와주는 격이니까 신약사주일 때 성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격은 신강사주일 때 신약과 신강은 인수격에서는 그렇게 꼭 아주 세밀하게 따지는 편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꼭 구분을 해놨습니다. 편인이 기신이 될 때 편인격인데 편인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때로는 편관이 있을 때 편인과 편관이 어울리게 되면은 편인, 편관 이거는 재앙이 백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끼리 어울려서 아주 나쁜 일을 흉한 일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정인, 편인이 혼잡될 때 항상 격은 혼탁하지 않아야 되고요. 혼잡한 거는 많다는 기본으로는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외격이라고 하는 특별한 격국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좀 다르게 설명하는 어떤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혼잡할 때는 좋다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거류법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귀함은 혼잡한 경우에는 조금 쇠퇴하게 약하게 봅니다. 그것도 그래서 혼잡할 때 이거는 정인, 편인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육친, 모든 격에서 다 마찬가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 극할 때 여기 이제 편인격인데 편제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재성이 과할 때는 또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도식이 될 때, 도식이란 말은 뭘까요? 편인과 식신이 어울릴 때 도식이라고 하는 말이죠. 도식은 엎어버릴 또 먹을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늘상 말합니다만은 기와 임이 만날 때 아주 타김의 작용이 일어나고 때로는 상관, 그 다음에 정관 이것들도 아주 흉하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식상과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의 기세 이것도 아주 흉하게 봅니다. 늘상 말하죠. 그 다음에 복음, 반음 이것들도 크게 사주를 배우지 않은 초보일 때부터도 이걸 익혀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이 일어날 때는 좋게 작용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용신이 되기도 하겠죠. 격을 이루기도 하고 용신의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작용을 할 때는 그 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막판에 못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 됐다라고 편안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작용이 끝에 내 것으로 완벽하게 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인격의 성격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말이겠죠. 월지에 편인이 투관하거나 편인이 많을 때 편인격이라고 한다. 편인격은 임기응변이 강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순발력이 좋으나 눈치가 빠르다 보니 기회 포착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다 보니 기회 포착 능력이 뛰어나다. 순간 대응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가지만 재주를 과신하여 꽤나 요령을 잘 부리며 게으른 사람이 많고 유시무종하거나 용두사미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상도 재주고 특히 이제 편인도 재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식상의 재주는 손으로 뭘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좀 구분을 하는데, 편인은 흔히 말하는 잔머리 쪽으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뭐 식상도 잔머리가 있기는 한데, 그런 어떤 편인은 어떤 뭐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나고요. 뭘 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묘한 수단, 여기서 기묘한 수단은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수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묘한 수단을 써서, 때로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뭐 이런 말이 어울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기묘한 수단을 써서 요령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겠지요. 식상과 달리 표현 방식이 부족하지만, 표현은 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게 항상 원칙과 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재된 재능은 뛰어나며 호기심이 대단히 많아 탐구하고 사물을 수용하며 이해하는 데 소질이 있습니다. 그 이제 편인격의 기세는 재주가 참 많은데 뭘 캐서 어떻게 써먹느냐, 내가 그걸 캐낸 다음에 잘 써먹어야 되는데 그 잘 써먹는데 어떤 쪽으로 써먹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편인격은 뭐 어떤 사람을 보면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없어요 라고 했었는데, 제가 뭐 글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했더니만 글 쓰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더니만 처음부터 뭐 조금조금하게, 뭐 요즘에 이제 밴드 활동 많이 하지요. 밴드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글도 좀 쓰고 하더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인도 되고 등단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이런 걸 몰랐었는데 뭐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많은데 어떤 걸 캐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써먹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인의 어떤 특징이고요. 자기만 좋으면 만족하는 경향이 많고 느리기도 하며 때로는 조급하기도 해서 종잡을 수 없는 타입입니다. 이제 편인격이 뭐 느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빠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빠른지 느린지 어느 쪽에 우선으로 둬야 될지 모르겠지요. 그는 이제 편인격이긴 한데 사주의 구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뭐 조열한 사주라든가 신강한 사주라든가, 뭐 때로는 편인의 기세가 뭘 다른 어떤 활발한 양의 기세가 강하다든가 이러면 또 빠르기도 하겠지요. 편인격이기도 한데 느긋한 뭐 수용성이 깊은 어떤 수기질이 강한다라든가, 때로는 뭐 신약하다라든가, 또 형충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무력하다든가 이러면 또 느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빠르다 느리다를 편인격이 느리다, 편인격이 빠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죠. 계획이 자주 바뀌며 정의는 하나의 길로 흘러가기죠. 쭉 고정 길로 갑니다만은 편인은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과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이 자주 바뀌며 뚝심과 인내력이 약하니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매사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등 자신의 머리를 과신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보다 어떤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나다라든가 나보다 재주가 있다라든가 수단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내 능력을 서로 과신하다 보니 남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을 과신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인격의 또 성격, 겉과 속이 달라 예의가 바른 듯 하면서도 천박하고 선한 듯 하면서도 악하고 직업도 겸업이 많아 야누스의 형상과 같이 양면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상을 보기가 가장 까다롭고요. 특히 식신보다는 상관의 작용이 가장 복잡다단합니다. 너무나 복잡다단한 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력들을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편인의 작용입니다. 항상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때는 여기처럼 선한 듯 하지만은 천박한 듯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을지는 나중에 사주의 구성의 글씨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야누스와 같이 음양이 같이 있는 것과 같이 때로는 그래서 양면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작용을 하고 참 복잡다단하죠. 양인과 겁재가 겹쳐 있으면 겉으론 예의 바르고 성인군자 같으나 속은 각박하고 대단히 냉혹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했죠. 양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벨 수 있는 칼이다.
복음이다라고 했었고, 때로는 이제 특히 양인은 겁제라고, 이제 양일간일 때는 음과 양일간일 때는 양일간일 때는 겁제가 양인이지요. 그러다 보니 양인과 겁제를 같이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같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양인과 겁제는 그만큼 아주 기세가 강합니다. 이런 의미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냉혹한 사람이 많습니다. 재능이 많지만 혼잡하거나 왕하면은 인색하고 매사 어려움이 많고 의지가 천막하고 부정하며 신약한 편의는 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사람을 판별할 때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양인과 겁제가 같이 있지요. 그러면 성격이 아주 대단히 강합니다. 그랬는데 아닌데 참 사람이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부드럽겠지만은 좀 더 알아보십시오라고 말씀하기도 하지요. 이게 이제 나한테 잘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평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 좀 다릅니다. 그래서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서를 데리고 다니다라든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수행비서 같은 사람이 꼭 따라다니지요. 이럴 때 이제 그런 말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재성이 없으면은 지혜와 문필과 명망이 있으나 빈한하고 편인이 중첩한 가운데 재정이 없으면 유행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제극인이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은 이런 어떤 지혜, 때로는 어떤 글 쓰고 이런 재질도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 쓰는 분들도 편인인데 제가 좀 부실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 신비주의에 관심이 많고 지나친 생각이나 고독한 성분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비주의는 뭐겠습니까? 편의는 마술, 때로는 역학, 때로는 어떤 수사같이 이렇게 수사하고 탐험하고 이런 것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밀이란 거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편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정인격도 역학하는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편인격에 특히 역학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이런 말을 드립니다. 고독한 성분이 있으며 이러한 것에 의해 철학적인 사색을 즐기며 형이상학적인 곳에 관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세상과 약간은 동떨어져서 약간 외진 곳에 요즘에 나는 자연인입니다, 이런 프로처럼 그래서 속세와는 거리를 두고 인연을 끊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속세와는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편인은 기신이므로 충, 형, 공망이 되는 것이 좋으나 편인이 격인 동시에 용신이 될 때는 충형, 공망이 되면 파격이 됩니다. 그래서 편인격인데 편인을 용신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파격이 됩니다. 편인을 간합하여 제어하는 데는 타간지가 합을 파하면 다시 흉으로 들어갑니다. 편인이 있는데 편인이 간합을 해가지고 흉이 제어가 되고 딱 이제 어떤 차분해지고 흉함이 덜해지고 있는데 다른 간지가 합을 파하면은 충이 된다는 뜻이겠죠. 때로는 대운에서 충한다, 이런 말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흉하게 될 것이더라. 전에는 안 이랬는데 갑자기 이래요, 이런 말들이 대부분 이제 운에서 충해서 그런 간합을 깰 때 그런 작용들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인격을 꺼리는 이유는 재난이 많고 이제 부모와 일찍 이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자녀를 극하고 명예를 손상하며 질병으로 고생하며 복록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인의 특징들이 이제 외롭고 고독한 별이다 보니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어떤 부모와 이별, 배우자와 자녀와도 인연이 약하고 이런 말들은 이제 여기에서 편인의 어떤 특징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인은 사흉신 중에 하나로서 재화를 시켜야 좋은 구실을 합니다. 사흉신은 뭘까요? 편인, 편재, 편관, 상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신강한 편인격에 관살은 생부하는 힘이 커서 좋지 않으며 재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제 편인격이 관살을 보호합니다. 이제 인수가 관을 보호하는데 이제 신강한 편인격은 관살은 그걸 보호하는 힘이 커서 흉한데, 그래서 이 신강한 편인격의 기세를 누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재성이 용신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흉신이지만 신약간 사주에는 편인이 도움이 되며, 그래서 편인격도 신강신약을 꼭 따지진 않지만은 신약할 때는 편인도 용신도 쓸 수 있습니다. 재관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편인은 하나만 있으면은 정인격과 동일하게 격을 취용할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강하면은 재성에 의해 적절한 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과 비겁의 조화가 중요하게 됩니다. 편인격이 식상을 용신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식상이면은 도식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식은 아주 흉하죠. 제극이는 그래도 그나마 제후의 작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편인격에 식상을 용신으로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뭐 안 된다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가능하면은 식상보다는 재성을 취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편인격은 재화, 합, 공망 등을 좋아하며 형충을 싫어합니다. 편인격이 투관하든가 관사를 보아 편인이 강하게 되면 편재격으로 제어하든가 식신상관으로 제어해야 길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식신보다는 상관이 괜찮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일시에 편인이 있는데 운에서 편인을 또 만나면은 재난과 수명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인을 잘 살펴보라 이런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제 사주입니다. 갑진년, 갑술월, 경자일, 경진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남자 사주죠. 갑진년생이면 64년생 정도 되겠죠. 그래서 경금은 가을과 겨울이 좋다. 가을 괜찮네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은 경금은 간목하고 정화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목하고 정화를 따지다 보니 정화는 없죠. 간목은 있네요. 그래요. 간목은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신강신약을 논할 때는 신강신약 1점, 2점, 3점, 4점, 5점, 6.5점, 6.5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강하지요? 그러니까 토와 금의 운을 뺀 수, 목, 화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수, 목, 화, 수, 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화, 수,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 운은 대체로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난하게 잘 흘러갔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갑경충, 각경충이 일어나죠. 이럴 때 이제 남자 사주기 때문에 경금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편재라고 하는 것이다 보니 나한테 여자의 도움이 있겠다. 때로는 좋은 의미를 해석하면은 내가 여자한테 도움을 받겠다도 되겠지만은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내가 여자 때문에 충하는 작용도 있겠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돈은 간목까지 가지고 있으니 돈은 많다 적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많은지 얼마나 적은 것이 적은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돈은 충분히 있겠다. 이런 정도로 경금이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충분히 있겠다. 근데 충하다 보니 항상 들락날락 거리지만은 그래도 돈이 떨어지는 격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사주를 따져볼까요? 공방모도 제일 먼저 찾아보죠. 천간은 이렇게 경금의 충, 지지는 그 다음에 진술충, 충작용이 천간지지의 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다에서부터 싫다 좋다 의사표현이 분명하고 합의 작용보다는 충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다 보니 목표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뚫고 나가는 힘이 매우 강하겠다 해서부터 때로는 합이 없다 보니 좀 부드러운 기질은 좀 약하겠다. 신자 반합이 있기는 합니다만 충이 있으니까 이 반합의 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간지지의 합보다는 충의 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강한 기세는 남성다운 기세는 뚜렷하게 있겠고 때로는 리더십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밀고 나가는 힘까지 갖추고 있겠다.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되겠죠. 공방부터 찾아보면은 자가 경입니다. 경, 신, 임, 개 하면은 진사가 공망이지요. 그러면 진사가 공망이면 이거는 진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탈공의 작용도 있습니다. 공망은 합형충이 되면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공망의 작용이 보이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재는 뭐 신자진띠는 인묘진년이 삼재입니다. 이 사람은 목이지요. 그러니까 뭐 삼재 영향 그렇게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천을기인 간무경은 충미가 천을기인이죠. 뭐 천을기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고신살 인묘진년은 사가 고신인데 이 사람은 호래비살이죠. 호래비살 보이지는 않고요. 뭐 도화, 뭐 양인, 뭐 양인도 경금은 뭐 보이지는 않고요. 유가 양인입니다. 근데 유가 보이지는 않고 뭐 그다음에 이 갑진은 뭘까요? 백호대살이죠. 뭐 연애 백호대살이 있겠다. 뭐 그럼으로 인해서 뭐 조상과 인연이라든가 내가 초년부터 뭐 혼자 객지에 떨어져 나와 살았겠다라든가. 실제로 이분은 그렇습니다. 그걸 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리 나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뭐 공부 때문에 뭐 일찍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효신도 뭐 보이지는 않고요. 뭐 전라지망, 남자는 수레가 전라지망인데 수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죠. 근데 해가 없습니다. 해는 뭐 초년에 왔기 때문에 아마 이 갑진백구와 해의 작용 때문에 초년에 좀 어렵게 보내지 않았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괴강, 뭐 경진년이 괴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문족에 진으로 따지면은 오가 상문이고 진으로 따지면 인이 조객입니다. 상문조객이 보이지는 않고요. 뭐 그 다음에 고만, 현침, 보금, 급방 뭐 이런 것들은 다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격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월지에 여기 중기 정기가 아니라 무토가 투관되어야 되는데 무토가 투관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사주에 많은 것을 격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편인이 많으니까 편인격이 될 것이다. 편인격은 뭐 신강인장을 크게 논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뭐 신강한 사주고요. 편인은 간합이 되는 거에 좋은데 뭐 합이 되면 별로죠. 근데 중하기 때문에 뭐 또 합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편인은 편제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편제가 편인과 이렇게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갑을 쓰기도 하지만은 이 자의 기세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아주 능력과 재주를 갖추고 한 분야에서 뭐 나름의 이름을 뚜렷하게 알리고 있으면서 실제로도 나름의 자기 분야에서 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꼭 항상 그렇지만 갑에 대한 문제는 있더라.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상담하러 온 것들도 갑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인격의 직업입니다. 편인은 정인과 비슷한 점이 많으며 직업을 추명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하겠다. 정인이 취미와 직업을 병행한다면은 편인은 직업과 취미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거나 한 가지 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편인격은 밤에 활동함으로 교육, 문화, 종교, 예술 등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인은 직업과 취미를 병행하지만은 편인은 직업과 취미가 다르다. 뭐 쉽게 말하면은 편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지만은 그래도 내가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취미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종교, 예술, 뭐 흔히 말하는 야행성도 있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정보, 조사, 고전 연구, 철학 등의 부분에서도 일가를 이루거나 취미, 탐색, 인권운동 등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스포츠, 전문기술, 의학 분야에서도 취미와 소질을 발휘하며 그래서 어떤 기술 분야, 어떤 뭐 제주 분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역술, 무속, 침술, 기공, 한약 등 구류수업이다. 구류수업은 옛날에는 전부 다 학문 외에는 뭐 별로 관직 외에는 별로 좋게 안 쳐줬기 때문에 근데 구류수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분야의 어떤 업무를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침술 때로는 뭐 어떤 약업 이런 것들은 살아갈 때 꼭 필요는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천민의 작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배우려고 하면은 학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우를 받지는 못했다. 이런 말에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류수업이나 비생산적인 업무에 양호하며 뭐 이런 게 좀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약간의 외로움도 있고 약간의 동떨어져 있는 기세도 있고 조금 주류와는 조금 별개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기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는 어울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연예인, 요리업, 여관, 유흥업, 미용업 등에서도 다방면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건 뭐 연예인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리업 있으면은 내가 어떤 이런 걸로 하면은 나름의 특별한 뭘 흔히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쪽과 저쪽을 배워서 식상까지 겸해 있으면은 아주 특별한 걸 뭘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관, 유흥업 이런 것들도 뭐 굳이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관주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직업들이기도 하지요. 내가 뭐 여관을 하고 싶다, 유흥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편인격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고요. 공부를 많이 공부하는데 오늘 수업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